지급정지 신청을 악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. 거래처 간에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그 거래 계좌를 알고 있잖아요. 그래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. 당연히 허위 신고, 허위 지급정지 신청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. 이것은 특별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처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이 되는데요.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급정지 제도가 처음 나온 초기에는 지급정지 신청을 악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. 예를 들면은 거래처 간에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그 거래 계좌를 알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 거래 계좌를 지급정지 신청을 해버리면은 이 사람은 계속 거래를 하고 영업을 해야 되고 사업을 영위를 해야 되는데 이 계좌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뭐 돈 달라는 걸 뭐 다 주고 이제 합의를 해서 지급정지를 취하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악용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슈화되고 문제가 되니까 이 법에서 이렇게 허위 신고한 경우에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을 이제 나중에 만든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허위 신청했을 때는 이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. 지급정지 받으신 분들 중에는 본인들이 이제 리서치를 해보다가 이런 경우도 있다더라. 혹시 내가 이런 경우에 엮인 건 아니냐라고 이제 문의도 많이 하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형사처벌 규정이 생긴 이후로는 이제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는 확실히 이제 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해당해서 이 지급정지 신청을 한 사람이 나한테 해를 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사실상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경우이고요. 전혀 이제 자신이랑 연관성도 없는 사람이 자기 계좌를 이제 지급정지 신청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거의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, 지금 이렇게 허위 신청한 경우일 것이다라고 의심하는 거는 사실상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조금 나눠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, 이 지급정지가 되고 이 지급정지를 푸는 것들은 사실 은행과 금감원이 담당하는 영역이고,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박으로 인해서 형사처벌 받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이 경찰이나 검찰, 수사기관이 담당하는 이 형사처벌 과정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분리를 해가지고 은행에서 지급정지에 된 거에 대해서 이제 이의제기 신청하고 승인받는 것은 사실은 이게 대가성이 있는 돈이었느냐, 보이스피싱 사기로 입금되는 돈이었느냐, 이런 것들만 중요하지 뭐 도박이라든지 불법 환전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불법성이 가미된 것이냐 여부로 이의제기 신청이 승인이 될 것이 안 되거나 뭐 이러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이런 문의가 많이 있는데요. 이 형사처벌 받는 것과는 별개로 이제 계좌를 풀고 뭐 내 돈이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의제기 신청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생각하셔서 자기의 권리를 잃지 않도록, 자기의 재산을 잃지 않도록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